최근 북한 주재 외교관이나 유엔 소속 직원들까지 줄줄이 북한을 떠나고 있습니다. 북한의 고립이 더욱 가속화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얼마 전에는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대북 지원단체를 조사한 보고서를 내놨었죠. 그런데 북한이 이에 반발해서 인도주의 지원 사업까지 재검토하겠다며 각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네, 1년을 훌쩍 넘긴 북한의 국경 봉쇄. 과연 이런 고립 정책은 언제까지 이어갈 수 있을까요? 최유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국경을 잇는 두만강 철교.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 직원들이 가족들을 태운 손수레를 끌고 북한을 벗어납니다. 코로나19로 항공과 기찻길까지 모두 막히자 이렇게라도 국경을 넘은 겁니다.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에 따르면 현재 북한에 남은 외국 공관장은 대사 대리를 포함해 모두 13명, 나머지 공관들은 대부분 폐쇄됐습니다. 북한을 돕기 위해 파견된 대북지원 국제기구의 외국 직원들도 유엔 산하 세계 식량 계획 소속 직원 2명을 끝으로 모두 평양을 떠났습니다. UN international staff have traveled home to see their families, and they're expected to return to Pyongyang as soon as COVID-19 border-related closures are lifted for UN staff. 북한의 강력한 코로나 봉쇄로 구호단체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생활 필수품 부족과 건강 문제까지 겹쳐 결국 철수를 결정한 겁니다. 유엔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북한에 상주했던 대북지원단체와 유엔 기구들을 조사한 보고서에서 작년 1월부터 국제단체의 구호나 감시 활동이 전면 제한됐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에서 보낸 식량이나 아동용 방한복 등은 북한에 반입조차 되지 못했고 그나마 긴급한 소독용 키트는 국경에서 3개월이나 지체된 뒤에야 북한에 반입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영양실조에 걸린 아동 9만 5천 명이 코로나19로 필요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할 것이라며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기존의 영양 관련된 그리고 어린이들의 어떤 이런 복지 혜택과 관련된 부분들이 일정한 개선을 가져오는 과정에서 코로나19를 맞닥뜨리니까 좀 더 이게 제 기능을 좀 발휘하기 어렵거나 또는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발견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북한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보건성사나 어린이 영양관리연구소장은 코로나 방역 때문에 영양실조 어린이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보고서에 대해 황당한 날조 자료, 터무니없는 거짓말, 쓰레기라고 격분했습니다. 북한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는 불순한 적대행위이자 어린이를 정치적 목적에 도용하는 비열한 처사라는 겁니다. 인민 친화적인 정책을 자신들이 굉장히 표방하고 대내외적으로 그걸 선전해 왔는데 사실 이제 어린이들의 이런 영양 상태나 어떤 그 보건복지 상태가 상당히 열악하다라는 이런 내용은 그런 어떤 자신들의 어떤 정치 방식 자체를 상당히 부정하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북한은 어린이들의 건강과 미래는 자신들이 책임지겠다면서 한 발 더 나아가 유엔 등의 대북 지원 사업이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재검토와 단호한 대응 조치의 필요성까지 언급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까지 반발의 수위를 높인 이유는 자신들의 어려운 상황을 담은 보고서가 대북 제재의 효과를 입증하는 데 활용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북제재위원회의 그런 식으로 북한의 식량 사정이 굉장히 안 좋고 그래서 영양 실조자가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를 한다면은 대북제재위원회는 제재 효과가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죠. 북한은 국제사회 대북제재가 북한에게 고통을 줘도 그렇게 아주 심각한 타격을 주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북한은 식량 사정이 최악에 빠졌던 1995년부터 25년 넘게 유엔과 남한 등 국제사회에 적지 않은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실제로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을 거부할 수 있을까? 이미 지난해부터 코로나를 이유로 대북 지원을 받아오지 않은 만큼 당분간 유엔 등 서방 세계의 지원을 거부할 가능성은 적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북한이 코로나19 때문에 국제사회로부터 뭔가 지원받는 것 자체도 굉장히 꺼리고 있고요. 국제기구가 들어와 있으면 그만큼 북한의 내부 모습이 외부의 내부 정보가 외부에 노출이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북한으로서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북한은 최근 대북 제재를 정면 돌파하는 수단으로 자력 갱생을 강도 높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북 제재에 협조해 자국민을 미국으로 보낸 말레이시아와는 장교를 하는 등 거친 외교 행보를 보이고 있어서 엄포를 실행에 옮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큰 소리를 치는 배경에는 필요하다면 중국 등 전통적인 사회주의 우방에 조용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경 지역에서 수출입과 관련된 어떤 준비에 해당되는 어떤 모종의 움직임들이 이제 포착되는 부분들 이런 걸 봤을 때 북한 역시도 최대한 가능한 방역 체계 내에서 중국과의 어떤 협력 또는 중국의 지원 역량을 조금 최대한 수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조금씩 바꿔가고 있는 부분은 읽혀지거든요. 문제는 북한의 이런 태도가 코로나19 방역 협력 등을 고리로 경색된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를 풀어보려던 우리 정부의 계획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인도적인 지원과 관련돼서 미국이나 국제사회에 북한이 끌려가기보다는 국제사회 통큰 지원이 가능하다면 그것을 받지 자잘하게 외부에서 그런 생색내기용 지원이나 지원단체 역할 정도는 만족하지 않겠다는. 우리 어린이들은 우리가 책임지겠다는 북한의 호언에도 불구하고 유니세프 등 국제기구들은 비축 물자가 줄면서 영양 문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국경 봉쇄를 풀고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코로나와 제재, 북미 관계, 북한 정권의 사정 등 정치의 틈바구니에서 북한의 어린이와 취약계층의 건강이 위기로 몰리고 있습니다. 통일전망대 최유찬입니다.